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 둘. 네, 마이크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구원마을 신교육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개화기입니다. 개화기는 근대학교 설립 1895년부터 1906년까지입니다. 이 개화기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국권 피탈에 이르기까지 종래의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근대적 사회로 개혁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1876년 고종 13년 2월에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인들이 체결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일본의 군사력을 동원한 강압에 의해서 체결이 되었죠. 공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선은 부산, 원산과 인천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한다. 둘째, 취업 법권을 인정한다. 개항장에서 일본인은 일본인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조선의 연안 측량을 자유롭게 한다. 네 번째, 양국은 수시로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일본 화폐의 통용과 무관세 무역을 인정한다. 열받죠? 서구식 공교육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선조 말기 가부개혁 1894년 신문제 폐지에 의해서 진행된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죠. 참고로 10년 전 갑신정변 실패한 다음에 망명했던 개업파들이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의 위세를 얻고서 돌아와서 추진한 일본식 개혁입니다. 그래서 가보경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가보개혁과 교육개혁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보개혁의 배경은 동학농민운동으로 조선사회 모순이 드러나서 봉건체제의 유지가 어려웠죠. 이 가보개혁은 정치, 사회, 경제, 그 밖에도 근대적인 군사 및 경찰제도 확립과 교육개혁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894년 고종 31년에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추진되었던 일련의 개혁운동이죠. 구질서를 배척하고 근대화의 시도 때문입니다. 가부개혁의 내용으로는 문벌을 타파하고 모든 차별과 노비제도를 철폐하고 과거제 폐지와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설치되었던 학무아문은 가부개혁 때 외교와 교육을 맡던 예부에서 외부아문, 학무아문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학무아문의 고시를 보면요, 영재의 교육을 강조했다. 그리고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설립했다.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제시했고 대학교와 전문학교 설립 취지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학무아문 고시 전문 중심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시국은 크게 바뀌었다. 모든 제도가 다 함께 새로워야지만 영재의 교육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라에서 소학교와 사범학교를 먼저 세워서 서울에 행하려 하니 위로 공경대부의 아들로부터 아래로 서민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다 이 학교에 들어와서 배워 아침에 외고 저녁에 익혀라. 그리하여 장차 힘을 길러서 시대를 구하고 내수와 외교에 각각 크게 쓰고자 하나니 진실로 좋은 기회이다. 앞으로 대학교와 전문학교도 차례로 세우려 한다. 무릇 뜻있는 자는 일심으로 가르치고 받들어 성세를 이루려는 대지를 버리지 말라. 이게 바로 학무아문 고시 전문 중심 내용입니다.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조선 정부에서는 교육을 근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해 7월에 예부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교육 행정기관인 학무아문을 설치했습니다. 다음해 1895년 2월이 되자 고종은 교육에 관련된 특별조서를 발표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교육조서 혹은 교육입국조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조서의 주 내용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도덕교육의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을 새롭게 첨가해서 교육의 근대화를 이루려 한다는 이른바 구본신참의 주 내용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전통적인 가치관을 개혁하는 내용이 아닌 1890년 일본 제국의 메이지가 발표한 교육에 관한 칙어와 마찬가지로 봉건적인 주장이 담겨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세계의 형세를 보건대 부강한 나라는 모두 백성의 자식 수준이 발달하였으니 지식을 깨우치는 것은 교육의 선미이고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교육은 그 길이 있는 것이니 허디름과 실용을 분별해서 실용에 힘쓰고 독서나 습자로 옛사람의 찌꺼기나 줍고 시세에 어두워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종이 교육조서를 발표한 이후에 조선정부는 이 뜻에 따라서 4월에 최초의 현대식 학교 법규라고 할 수 있는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어서 1904년까지 외국어학교 관제, 성균관 관제, 소학교령, 한성사범학교 규칙, 소학교 규칙 대강, 보조공립학교 규칙, 의학교 관제, 중학교 관제, 외국어학교 규칙, 농상공학교 규칙이 공표되어서 이들 관제에 해당하는 관립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고종의 홍범 14조를 보겠습니다.
국정개혁의 내용 14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11조의 교육에 관한 언급이 있었죠. 우리는 그 11조에 나온 교육에 관한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해서 학술과 기회를 익히도록 한다. 이게 11조입니다. 교육 입국 조서를 보면은 평등교육 실현을 선포한 것이죠.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은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세상 돌아가는 정세에 밝아야 한다. 덕채지는 교육의 근본이다. 국가 중흥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입니다. 1차에서부터 4차 조선교육령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학교 제도와 교육 내용을 통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장악했죠. 강점기 교육 기본 정책으로는 우미라 정책을 실시했고요. 이 우미라는 기초 수준의 농업과 공업기술 전수에 치중을 했었죠. 또한 일본어 친일 교육을 강화했었습니다. 이는 일본 역사와 문화를 주입하기 위해서였죠. 일본인 교사를 배치했고요. 사립학교를 통제했습니다. 이 식민지 교육의 특징은 일제의 통감 정치 그리고 조선교육령 중심으로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침략기 교육을 구분해보면 1차에서 4차까지 있습니다. 먼저 1차, 무단 통치기입니다. 우미라 정책을 실시했고 사립학교를 통제했다는 것. 2차에서는요, 문화 통치기였죠. 문화적 회유책을 썼고 문화정책 추진을 했었고 조선어와 교과 수업을 제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사범학교와 대학교 진학 기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3차는 황민화 시기입니다. 침략 전쟁이 목적이었고 복선형 제도를 폐지했고요. 조선어 교육을 폐지했고요. 또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정했습니다. 4차는 대륙 침략기입니다. 민족 말살을 위한 한국 식민화 교육 정책을 폈고요. 군사 목적에 맞는 교육을 실시했고 한국인의 의식과 언어 그리고 역사를 말살하는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대교육 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남궁옥 선생님은 교육 월보를 통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 교육을 했었고요. 국사와 국어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이승훈 선생님은 교육적 인간상으로 성, 경, 애를 실천했고 교육을 통해서 민족 광복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초등교육으로 강명의숙이 있었고 오산학교도 세웠었죠. 이기 선생님은요, 국권회복과 독립정신을 높이려고 했었습니다.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주장을 했었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점진학교, 대성학교를 세웠죠. 자아혁신과 무실역행 그리고 점진 공부를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교육 목적으로 튼튼한 몸과 직업교육을 강조했고요. 인간다운 도덕적 품성을 도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 방법으로서는 성실성과 점진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교육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하고 이때부터 미 군정기가 들어섰죠. 미국 군부가 국가의 실권을 쥐고 있던 정치기였습니다. 정부 수립 전이죠. 미 군정기 교육 시책으로는 한국 교육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글 교과서 편찬과 보급에 힘썼고 교육 민주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문맹 퇴치를 위한 성인교육을 추진했었죠. 미군정 학교 교육을 보면은 초중등이 있죠. 초등교육은 6년제 공립 그리고 남녀공학을 원칙으로 했고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촉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중등교육으로서 4년제 공립중학교를 6년제 초급과 고급을 두었고요. 고등교육으로 4년제 대학을 일원화시켰습니다. 해방 후에 미군정 교육을 담당하던 고문관들이 교육자치제도를 강력히 권장을 했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 근거로 법적 기반이 1949년에 교육법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교육을 보면요. 1940년대 후반은 한국 교육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시기였죠. 1950년대에는 6.25 동란으로 인해서 교육 발전이 침체된 정책이었습니다. 1960년대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기 시작한 기반 구축기였고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보면은 6, 70년대의 성장을 토대로 질적으로 발전한 시기였고 의무교육의 실시와 확충이 있었고요.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고 국민의 의무이다. 또한 헌법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1974년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실시가 됐죠. 중학교 교육의 양적 팽창은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극심한 병목 현상을 일으켜서 과열 입시 경쟁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놓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고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때문에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팽창하게 됐죠. 따라서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극심한 병목 현상을 일으켜서 오히려 과열 입시 경쟁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놓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시설이나 교원 등 여건을 평준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입안을 했었지만은 이러한 한계가 드러나게 됐죠. 1980년에 730 교육개혁안이 있었습니다.
교육 정상화 및 교육 과열 해소 방안을 발표한 것인데요. 이 조치는 1981학년도부터 대학 입시 본고사를 폐지하고 출신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예비고사 성적으로만 대학 입학자를 선발을 했었습니다. 이 조치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의 과외와 학원 수강이 금지가 됐었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 현대 교육 사건들이 크게 있었는데 교육 자치 제도를 도입을 하고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를 시행하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시행하고 9년제 의무교육 단계, 다음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7차 교육과정이죠.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7차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발족한 이래 7번째로 개정된 교육과정이죠. 1997년 12월 30일에 교육부 고시로 고시된 교육과정입니다. 현재 초중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진로와 적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해서 심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방침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이 7차 교육과정은 현재 7번째 부분 개정이 적용되고 있고요. 7차 교육과정 이후로는 8차 교육과정을 따로 만들지는 않고 수시 개정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개정하기로 했죠. 7차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은 제가 따로 링크를 밑에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22년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 고시가 또 있을 겁니다. 그거는 또 따로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